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은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들도 역시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요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 타이밍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잡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은 코스피가 0.69%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정 들어가죠. 1.45%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200대 670 그리고 코스닥은 313대 1248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결국 지수가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조정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상황일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수 전체의 분위기는요. 23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단순 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장세에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된 이후로 한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약 2주째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의 시기는요. 가만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있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로봇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 소외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을 완전 신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역배열이고 완전 바닥을 기어다니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내가 물려있던 종목이 1년 동안 물려있던 종목이 단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본전까지 올라오거나 또는 수익권으로 도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최대한 잘 챙겨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툴젠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신저가로 뚫고 들어가던 종목이 지금 급등 나와서 6만 원대까지 3만 원대부터 지금 순식간에 벌써 6만 원대까지 거의 100%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10% 이상 올라온 기업들도 보면은 뭐 CJ 대한통운도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죠. GL팜텍도 그렇고 뭐 제넥신도 그렇고요. 뭐 남성과 뭐 이런 뭐 엠젠솔루션까지 전부 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지하실을 판다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급등 나온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사실 지금 매일같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슈팅 나오고 급등 나오고 그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 들고 있던 것 중에서도 내가 지금 30% 손실입니다.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는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본전 또는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은 역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바닥 종목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금지 분위기와 함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공매도의 수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가 되었을 때 수혜주는 저런 바닥 종목들이 수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 불법 공매도를 빼놓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불법 공매도는 뭐 범죄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이제 국가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빼놓고 공매도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것 같은 종목에 우리가 공매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급등 나온 종목들은 역시나 내려갈 수 있으니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저가를 쓰고 있던 종목들도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데 공매도가 금지가 돼버리면은 역시 그런 급등 나왔던 종목이 조정 들어갔던 게 살짝 반등 나오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던가 로봇 관련주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간 반등이 나왔죠. 그런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신저가 종목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이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지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를 최대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죠. 내려와 있는 종목 지금 함부로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서두르거나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장세는 지수가 뭐 앞으로 많이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지 않든 개별 종목 장세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신규 종목 막 사고 싶은 그런 욕구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잘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종목 살려고 해도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고민되는 게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하면 올라는 갈지, 그리고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건 해도 될까? 아니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하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발품을 판다라고 하죠. 부끄럽더라도 전화를 하시고, 약간 내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화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뭐 물론 제가 주식의 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CC TCC 스틸이고요. 네. 8%. 8%고 비중 매수가는요? 5만 4천 대장. 54,100원이요. 네네. 일단 TCC 스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네.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 수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의 수혜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TCC 스틸은요, 오히려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내려갈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요. 내려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올라가니까 내려와 있는 걸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간 거를 샀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자리에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살 때 우리가 볼 때는 TCC 스틸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때 좋다고 하니까 샀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뭐 재무제표를 잘 못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도, 아니 10억 벌던 회사가 440억을 버는데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좋다고 하고 철강 관련주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사면 물리니까. 그럼 어떤 걸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차트가 이렇게 비싸진 거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비싸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건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지 비싸게 사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애초에 잘못 산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매수가가 얼마든 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 모양 상태가 이게 49,000원짜리, 48,000원짜리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 또는 6만 원대 탈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요 앞에가 지금 뭔가 발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발판이 없다라는 것은 밑으로 추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더 쭉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저건 무너질 때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까요?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더라도 48,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사실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TV 상담을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라는 말을요, 진짜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라는 제가 이런 자리예요. 저점을 만들고 있는 자리. 그래서 지금 48,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손절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손절해야 되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늘 쌍봉 이렇게 그리고 약간 밑으로 밀리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뭐 본전을 팔든지 뭐 또는 6만 원까지 가는 거 보고 팔아도 상관없어요. 올라올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48,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본전 탈출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오늘 그냥 팔아보면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오늘, 팔면 오늘. 되는데 내려가면은 네. 정리하라. 그리고 오늘 팔 거다라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48,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지금요 49,250원인데 1,000원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48,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한국 항공우주 네. 51,000원에 50%예요. 51,000원에 50%요. 예. 요것도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기에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비중까지 50%로 많다는 것은요. 비중이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추가 매수해도 매수가가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예. 매수가가 내려가려고 한다면요. 사실은 내가 산 금액만큼 사야지 매수가가 많이 내려가요. 예. 그럼 내가 산 금액이 지금 50%라는 말은 50%만큼 더 사야 매수가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거의 100% 사야 된다는 말인데 100% 산다는 말은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는 건데 한국항공우주에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한 번 지금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하기 전에 상담을 줬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해 줬겠죠. 일단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어찌됐든 간에 매수잖아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잖아요. 추가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라고 할 때 산다는 말을 비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쌀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 싸게 사는 당연히 게 좋죠.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적당히 싼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예 완전히 싼 데서 사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 한번 아니, 해보세요. 완전히 글쎄요, 그냥 어쨌든- 완전히 싼 데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를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사실 4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3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너무 서둘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문제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끔 시청자님이 스스로 매듭을 엄청나게 꼬고 문제를 엄청 키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제가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잘못은 올라왔을 때 샀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 매수 함부로 하셔가지고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중만 많아졌다라는 게 두 번째 잘못이 예,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 다음번에는 꼭 이러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지금 시청자님이 일을 너무 키워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응 전략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잔소리만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해결책을 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일단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 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 쪽이라든지 뭐 우리 그 뭐 방산 쪽이라든지 전투기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쁠 건 없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이제 그런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이제 지휘 감독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좀 실제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한국항공우주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싸면 살만하다 정도인 종목인 거죠. 그래서 사실 3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살만한 기업이고 3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여기 45,000원 또는 43,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요. 지금 약간 차트 모양 되게 안 좋거든요. 쌍봉 그리고 내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 43,000원짜리가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기서 비중을 줄여야 만약에 얘가 3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대응 전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3,0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여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안 무너지면은 얘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아마 5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5만 원 내지 4만 9천 원, 8, 9천 원까지 이렇게 후반대, 4만 원 후반대까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예. 올라오면은 수익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수익이 뭐 나는 거는 둘째 치고 5만 원 정도까지 자리가 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예, 그래서 예.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고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5만 5천까지 가면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좋고요. 만약에 5만 원까지 예. 올라갔을 때 이제 조금 절반 매도할지 전량 매도할지 조금 고민된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그때 전량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싸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5만 원짜리가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라. 만약에 43,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전화 없이 그냥 비중부터 빨리 줄이셔야 됩니다. 저거는.
예, 예,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 일이 예. 조금 많이 커졌는데 대응 전략을 일단 손실 없이 나오긴 조금은 힘들어졌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손실 없이 나와 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3부 토건이고요. 네, 10%에 2,785원인데요. 10%에 2,785원이요. 785원인데 이게 지금 차츰차츰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 줄 건지 좀 걱정돼서요. 일단 저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그냥 무조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네네.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올라가길 희망하고 기대하고 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면 거의 10번 중에 9번, 아니 100번 중에 99번은 그냥 떨어진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네. 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 겁니까?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사실 주식 안 하고 적금 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적금 넣으면 뭐 적자가 나거나 손실 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금 넣으면은요 손실 안 나요. 내 원금 딱 지켜주고 적금 넣으면 이자 딱 주잖아요, 그죠? 적금요, 적금. 네. 은행에 적금. 네네. 네, 은행 적금이 손실이 나냐고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네. 맞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할 거면 손실은 무조건 나요. 날 수밖에 없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삼부토건이 지금 회사가 지금 돈 벌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재무제표를 제가 화면에 딱 띄워놨거든요. 네. 매출은 3천억에서 4천억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어때요? 빨갛게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네. 이런 기업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내가 돈 벌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이고 잃겠네요. 그러니까요. 잘못 투자한 것 잘못 같아요. 투자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살펴보고 투자했다면 이런 거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아니 샀겠지요. 이게 한동안 올라갔다가 좀 그러니까요. 많이 한동안 떨어진 것 올라간 게 같아요.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올라가면 거품이 생긴 거지. 그거를 뭐 떨어졌다고 하고 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란 한 판이 요즘에 한 5천 원 정도에서 7천 원 사이쯤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계란 몸에 좋고 맛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27만 원까지 올라가면 시청자님 계란 한 판 사 드실 건가요? 안 먹죠. 비싸잖아요. 근데 27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16만 원까지 떨어지면 아이고 싸다 하고 다시 사 먹을 건가요? 그래도 그런 안 먹을 셈이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저렇게 나는 기업이 급등 나왔으면 거품이 생긴 건데 그게 좀 빠졌다고 해서 아직까지 거품인데 이걸 살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나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그냥 포장만 이렇게 과대 포장이 돼버린 건데 그게 조금 포장을 줄였다고 해도 알맹이는 없는데 이걸 왜 사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기업의 재무 가치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매매할 때 중요한 거 뭐냐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여기서 밀린다면은 손절하는 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눌림목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눌림목 형성 되는 게 완성이 된다면 슈팅 나오면서 한 3,400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면 그냥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네. 저점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2,450원 자리가 밀리면은 그냥 손절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올라가든 말든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손절하고 나면 상관없죠. 맞아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상관없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가면 되는 종목이지 뭐 미련을 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5만 원에 30%예요. 15만 원에 30%요. 네. 삼성전기 15만 원에 30%면 전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기업은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업은 아닌데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전자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모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삼성전자의 이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삼성전자랑 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부품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얘가
우리가 2020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야, 이거는 맨날 빠지기만 한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적자다. 망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최근 막 2, 3년 동안 올라가지 못한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실적도 잘 선방되고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전고점 한 20만 원대라든지 18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좀 더 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더 살까요? 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과욕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올라간다는 게 지금 자리에서부터 무조건 앞으로 내일 막 주구장창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자리는 들고 가는 게 좋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한 17, 8만 원 정도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밑으로 밀려서 12만 원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12만 원까지 다시 접근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보는 게 좋고요. 그게 12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만 원이라든지 그 이하로 조금 무너졌을 때. 그래서 그때 저는 한 50%까지 비중을 늘리고 그 외에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5만 원이 어쨌든 저항선이에요. 얘가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짜리까지 왔을 때 저걸 뚫으면 17만 원, 18만 원까지 가는데 못 뚫으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 왔을 때 약간 선택을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15만 원 되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장기로 조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한국 콜마 네. 52,000원에 52,000원에 30%요. 30%. 예. 52,0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예전에 매수해 했는데 제가 6만 원 보고 팔려고 안 팔았어요. 한 번 6만 원에 놓치고. 근처 갔는데 안 팔았네요. 그때는 그래서 놓쳤어요. 우리가 분할 매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시청자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52,0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52,000원에 왔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했던 요 35,000원짜리쯤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추가 매수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 입장에서 6만 원까지 욕심내는 건 굉장한 이 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못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고 매수가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는 내 본전이라든지 그 근처에 오면 비중부터 줄여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52,000원대 샀고 내가 추가 매수도 안 했으니까 매수가가 낮아지지도 않았고 결국 내 매수가는 저 위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것을 나는 52,000원 가만히 있을 거니까 네가 올라가 하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뻣뻣한 투자라는 거죠. 좀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전이라든지 그 근처 왔을 때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분할 매도를 바로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비중부터 줄여냈어야 돼요.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추가 매수 타이밍은 놓쳤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비중이 줄었으니까. 그럼 네. 팔았던 만큼 밑에 다시 사게 되면 매수가가 5만 원, 2천 원이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분할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님은 결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52,000원의 매수가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3만 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인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내 매수가가 제법 높은 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사실은 빠르게 네. 매도를 좀 진행한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유연하게 하라.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 좀 팔면 어때요? 수익 좀 안 나면 어때요? 다시 사서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국 콜마가 지금 당장에 나쁜 기업도 아니고 사실 얘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았지만은 지금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콜마가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좀 변수라고 하고 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소비 시장이 지금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 매출처가 지금 중국이었는데 사실 화장품 업계도 그 중국에만 목매달고 이렇게 막 목숨 걸고 계속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렇게 시장들을 개척을 해 나가다 보니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은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것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동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변동을 이용하지 못해서 비중이 30%로 52,000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본전 오면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네,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본전에서 조금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한 네. 4만 원대 또는 4만 4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좀 무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이라든지 4만 원 초입부까지 만약 밀려 내려간다면요, 저는 비중을 한 5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에서 비중을 좀 줄였으면은 그렇게 50%까지 비중 안 늘어도 매수가가 좀 낮춰지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했는데. 내가 안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험하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 안 하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매수가 52,000원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4만 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저는 비중을 늘리자. 50%까지 늘린다면 아마 매수가가 한 4만 한 7,000원, 8,000원대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 반등 때 52,000원이 아니어도 5만 원대 또는 52,000원까지 본전 찾으려고 했을 때 나는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 추가 매수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 지금 예, 4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저는 일단은 홀딩하자.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를 안 준다면은 4만 원대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고 가져가셔가지고 5만 5천 원대라든지 6만 원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이번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FNF고요. 12만 5천 원에 60%입니다. FNF에 12만 5천 원에 60% 정도. 12만 5천 원에 60%요. 예. 저번에 그 네. 차트 깨졌을 때 손절해라고 네. 때 멘토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안 했네요. 제가 좀 안 하고 나서 원래 힘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손절하기가 예. 쉬운 거였으면은 이렇게 물리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손절을 쉽게 했으면은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했으면 이런 상담 방송도 없을 거고 네, 전문가라는 직업이 왜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전문가니까, 그죠? 근데 차트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가 사실 제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진짜 몇십 년 동안 주식시장이 그 미국 주식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네. 거의 한 100년 이상 됐는데 그 미국 100년 이상 된 그 역사 속에서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고 주식에 투자에 대가라는 사람들 전부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에는 교과서처럼 내려가고 있는 게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그만큼 현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겪어보면요. 저점 깨져도 올라갈 것 같은 생각에 절대 손절 못합니다. 저점 깨져도 아씨 본전 올 것 같은데 좀만 더 있으면 본전 올라올 것 같은데 다시 갈 것 같은데 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반토막 나고 또 뭐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들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다 내려갈 때까지가 냅둬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지가 좋든 간에 저점 깨지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네.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저점 무너지면은 손절하는 사람, 비중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안 산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죽어버리게 되고 파는 사람만 많으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 분위기가 끝날 때까지 냅둬야 돼요. 그러면은 시청자님은 비중도 60%로 많은데 저점이 어딘지 모를 그 지하실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그 저점 만들어질 때까지 냅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시청자님이 아무리 상담을 하고 다니셔도 어떤 방송사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위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힘내세요라는 말밖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저점 깨지면은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환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네. 그럼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 믿음과 희망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는 말은 제가 너무 많이 해드려가지고 솔직히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요. 일단 지금 그나마 반등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는요.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이 상장됐을 때 한 72,000원이잖아요. 그죠?
72,000원 시작을 했던 요 가격 라인까지인가 밀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점을 깬 상태에서 또 여기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고 여기 또 깨고 내려가면은요 72,000원, 8만원까지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겨우 나올까 말까거든요. 나와도 본전까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려간 기업일수록 반등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반등 나가면 10한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한 7만 원에서 반등이 나가면 한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반등 나가는 폭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본전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지금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한다면 뭐 답이야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간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니까 뭐 갑자기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이상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내가 대응을 한다면 물론 뭐 탈출할 기회야 생길 수는 있는데 굳이 장기를 투자했어야 될까? 참 저는 그냥 너무 과거에 제 말 안 들으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냥 그거 말고는 지금 해드릴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만 원대에서 자리 잡고 나면은 반등 나가게 됐을 때 아마 이거는 10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등이 나가고 난 다음에 10만 원에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내려가는 거 냅두시고 7만 원, 8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내버려 두셨다가 올라갈 때 10만 원대, 11만 원대까지 혹여나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줄일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지금 이거는 전화해가지고 상담해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네. 혹시 네. 걸그룹 오디션 시작한다고 하는데 방영도 하고 SBS에서 그거는 네. 영향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뭐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딱히 저는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얘들이 지금 뭐 이런 네네. 매니지먼트, 이런 연예인 매니지먼트 이런 사업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걸그룹 네, 오디션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패션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업계에 또 좋은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거면 FNF가 아니라 JYP 투자하시거나 YG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던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려 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하나하나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대응 더 안 돼요. 그냥 네. 포기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2만 5천 원 저기 저점 무너질 때 손절 했었어야죠. 그때도 그런 약간 일말의 가능성,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계속 가져가셨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면은 여기서 만약에 7만 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11만 원까지 올라가면 또 손절하겠습니까? 또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는 이 종목 절대 손절 못하고 평생 그냥 물려 있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잘 이해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버리시고 그냥 확실하게 생각합시다. 이 투자는 망했다. 이미 그냥 끝났다.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났으니까 네가 올라가면 거면 가봐라. 걸그룹 오디션이고 뭐고 아니 올라갈 거면 가라. 나가면 11만 원이든 뭐든 간에 손실 좀 나더라도 난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도 여기저기 많이 잡혀있죠. 저는 부산과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러 갑니다. 부산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후 2시에 토요일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024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2024년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2024년이 어떻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뭘 해야 될까를 같이 준비할 거니까 오시길 바라겠고요. 대전도 갑니다. 대전은 일요일에 갑니다. 대전 오후 1시에, 일요일 오후 1시에 대전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 C5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오시길 바라고요. 부산과 대전은 올해 마지막 강연입니다. 올해 부산과 대전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 계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2024년 준비를 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좀 체크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입니다. 보안 관련주 전 좋다고 봅니다. 보안 관련주는 사실 나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 잡아놓고 있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라온시큐어여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2,400원에 지금 20% 비중을 사셨고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라온시큐어여야 했나라고 한다면요. 다른 보안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저조한 편인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실적이 코로나 때 적자가 나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다른 보안 관련주들이 좀 더 이렇게 튼실한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보안 관련주 여러 가지 중에서 라운시큐어를 잡았어야 하는 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뭐 튼실하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튼실하지 않다고 해서 주가가 덜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탄력은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은 뭐 가져가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는 테마인데다가 가격도 만약에 저기 막 4,000원대 잡아놨으면 조금 이렇게 속상했을 뻔했는데 2,400원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2,200원대부터 2,800원대까지 요 빗금 치고 있는 자리는요 똑같아요. 결국 2,200원이나 2,800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400원을 그 중간쯤에 사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20% 비중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보안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안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해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보 보안 기술, 양자 보안, 양자 암호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보안 섹터는요 앞으로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테마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그냥 목표가만 조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대 이상까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위쪽인 2,800원을 뚫어야 가겠죠. 그래서 2,800원 뚫으면은 3,000원 이상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2,800원 뚫지 않으면 조금 팔았다가 내려가면 2,200원대 다시 사는 형태로 박스권 매매로 조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00원 뚫는지 안 뚫는지가 좀 관건이니까 뚫을 때 만약에 좀 여기 뚫은 건지 안 뚫은 건지 애매하다. 뚫릴까 안 뚫릴까 애매하다 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장기 홀딩하시고 저는 지금 가격도 좋으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43,200원에 5%를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 투자하는 것은 그냥 내 돈이 필요 없어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주가가 많이 싸져 있고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얘들한테 정말 호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HD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건설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죠. 사우디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진 것 같다. 싸고 그리고 뭐 내용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기 때 장기 투자를 한답시고 이러한 이런 건설주를 사시는 것은 올바른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다시 다음번에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어쨌든 반등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반등이 여기 33,000원대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고 좀 더 이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이건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셔도 본전 또는 한 45,000원대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잘 매도하신 다음에 지금은 건설주는 잡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A-프로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사셨네요. 13,200원이면은 산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점에 잘 사셨고요. A-프로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얘도 이제 2차전지, 리튬 이온 2차전지 뭐 활성화 장비 생산하는 건데 이 2차전지 쪽이 사실 끝난 테마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타오를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지만 다시 타오르지도 않는 약간 숯과 같은 거죠. 숯도 우리가 바베큐 같은 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기 한번 쫙 굽고 나면요 불이 한번 그 기름 때문에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고기 다 구워 먹고 나면은 남은 잔불이 있잖아요. 그게 다시 막 활활 타오르진 않지만 그 잔불에 우리가 뭐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든지 우리 뭐 이렇게 뭐 쫀득이 같은 거 구워 먹던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약간 그런 잔불 같은 느낌의 모양새가 아마 2차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말을 다시 과하게 급등하고 저기 막 날아다니고 이런 느낌보다는 밑에서 간 변동성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이용하기에 13,200원이라는 이 가격은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왜냐? 뭐 고점에 물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다면은 최소 16,000원대에서 15,000원, 15,600원대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만큼 뭐 멀리 안 날아간다 하더라도 한 1, 20%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가격이 살렸다.
이 기업이 살린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이 밀린다면 저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도 어쨌든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변동을 잘 이용하려면 매수가를 여기에 13,200원에 고정시켜 놓으면 안 돼요. 내려간다면은 매수가도 같이 내려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11,000원 또는 10,000원까지 밀린다면은 저 자리에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기서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덥석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시기 전에 유튜브든 전화든 한 번 더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추가 매수 자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도 수익 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JYP 엔터 JYP 엔터고요. 105,700원이요. 105,700원이요. 이중은 15%요. 15%고요. 네. 이거 지금 탈출 좀 힘들 겁니다, 아마. 네, 이거는 좀 힘들다 봐야 되고요. 일단 네. 갭자리를 메워버렸고 지금은 계속 네.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있나인데 이게 좀 성장을 하긴 했잖아요, 사실은 JYP가.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K-팝의 분위기를 잘 따라가지고 성장을 하긴 했는데 영업이익도 잘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안 갔으면은 야 이걸 안 사? 이건 무조건 사야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 막 10배 막 또는 막 5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주가가 과거에도 2만 원이고 지금도 2만 원이면 이거 안 사고 뭐 해요?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좋아졌는데 안 갔으니까. 근데 좋아졌는데 얘 주가도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얘가 더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이라서 더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기업이어야 가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면은 뭔가 좀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혁신이 엔터계에서 저는 지금이 주가보다 더 갈 만한 혁신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JYP 엔터는 지금 너무 잘 올라왔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고 사실 제대로 된 평가라기보다는 고평가죠. 사실 이제는. 너무 비싸진 거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에 영업이익이 280억인데 올해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900억이니까 한 4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한 1,800억이니까 저 당시에 따져본다면 한 7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2018년에 주가가 얼마였나라고 보면은 한 18,000원대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의 뭐 고평가 라인 때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너무 과하게 주가가 폭등했다. 그러니까 빠져내려가는 것이 맞고 거품 빠지는 걸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탈출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이런 기업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아니라 그냥 수익 실현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익 봤으니까 야, 이거 돈 많이 벌었다. 이제 팔아야지 하고 있는 걸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단물 쪽쪽 빨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밥그릇에 막 밥풀 묻어 있는 거 먹으러 들어가신 건데 그거 먹고 배부르겠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지 거의. 그죠? 이런 투자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투자 제발 좀 하지 마라. 급등 나왔다 빠지는 건 전부 다 단물 빠진 그냥 과자 부스러기, 과자 봉지, 뭐 음식물 찌꺼기밖에 없다. 이걸 왜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돈 벌기가 좀 힘들고 대응 전략 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사실 오늘 빠지기 전에 지금 저점을 계속 이렇게 깨면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도 주가 쭉 빠지면서 저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10만 원 무너질 때 손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거 안 하니까 이제 92,000원 되는 거고 이제 92,000원 저점 됐을 때 또 여기서 반등 슬슬 나와주다가 또 이거 무너뜨리면 8만 원이 되는 거고 8만 원에 또 저점 만들었을 때 또 슬슬 반등 나오다가 또 빠지면 7만 원 되는 거고 계속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손절하는 게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손절하는 것보다는 다음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반등 때 10만 원에 가깝게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골치 아픕니다. 네. JYP 엔터를 지금 뭐 사가지고 득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손절하면 억울하고 7% 손절하면 억울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7%까지 주가가 조정 들어가고 나면 단기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도는 항상 양봉 때 한다. 매수는 항상 음봉 때 한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매도해야 되는 날일까요?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날일까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은 바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반등시 매도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반등 때 단기로 정리하시고 이런 떨어지는 칼날, 거품 빠지는 거 절대로 다음번엔 잡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네, 포스코 DS 57,000원 100%야. 포스코 DX요? 예, 예. 네, 57,000원에 100%요? 예, 예. 이야, 아주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시네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적진에 맨몸으로 들어간 느낌인데요. 네네. 그 6만 원에 왔는 걸 내가 못 팔았어요. 이게. 야, 와,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질문이면 돈이 많으신가요 혹시? 돈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사다 보니까 그걸 샀어요. 아니 예.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강인한 심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벽한 배짱이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고점에 100% 비중이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자리에 네.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옆에서 협박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무서워요. 옆에 옆에 저는 사는 솔직히 분이 못하겠어요. 이렇게 누가 사라고 해도 저는 못하겠고, 남의 돈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솔직히 아닌 투자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 진짜로 뭐냐면요. 우리 저기 왜 번지점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사람들 번지점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 줄을 달고 번지점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네. 줄 안 달고 뛰어내린 꼴이에요. 그 정도의 줄 안 달고 뛰어내려도 뭐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던지.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내린 사람 같다 보이는 아니 거죠. 뭐 상장으로 지금 이거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좀 했는지는 뭐 한 2주 됐나? 2주 됐어요. 묶고 주식 하신 지? 빠지고 묶고 치고 이랬거든요. 계속 묶고 파지고 사망하다가. 그랬어요. 네. 야, 뭐 고스톱 치십니까? 고스톱 치시면 묶고 치고 막 고 하고 막 읽고 막 따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니, 이거 예, 큰 돈 하여튼- 아니죠?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예. 싶은 게 이거 100%라는 돈이 막 엄청나게 예. 큰 돈은 아니신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좀 편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지금 예.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이 돈 100%라는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큰 네, 돈이긴 맞아요. 해도 뭐 잃어도 사실 우리 뭐 삶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100만 원이면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100만 원 네. 이상이시거나 한다면요. 지금 당장 투자 그만두세요. 지금 이렇게 아. 투자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욕심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요. 막 뭐 챙기고 뭐 먹고 빠지고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약간 자꾸 수익 보는 맛이 자꾸 길들여지다 보면은 이게 좀 더 큰 돈이었으면 더 많이 벌었겠는데 네, 하다 보면 맞아요. 나도 모르게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되고 돈도 점점 예, 많아지게 예. 되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이런 고점 매매는 사실 실력가들이 하는 자리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실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100% 비중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자리는 100%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진짜 아무도 네. 없어요.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고 뭐 하는 주식 시장에서 막 50년 동안 했다는 사람도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식의 그런 고수들은 얘기는 이렇게 매매를 안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먹고 챙기고 하면서 수익 조금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이라도. 네. 그러면 지금 네. 오늘 좀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손실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전량 매도하라는 의견 드릴게요. 여기서 더 먹어봤자 뭐 할 겁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한 번 삐끗하는 그 순간 시청자님 자산이 한 번에 확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도 옆에서 말려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중독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거 오늘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주식을 네. 좀 더 공부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고가 매매는 사실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호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대응 전략을 스스로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반등이 지금 나갈 자리이기도 하고 무너지면 바로 손들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대응을 뭐 운에 맡기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알 때까지 주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량 매도 의견 네, 드리고요. 네. 밑으로 빠지기 전에 오늘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하지 아니, 마세요. 지금 밑으로 빠지면 아니요. 밑으로 빠지고가 아니라 지금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사는 것도 안 되고 전량 매도하시고 주식을 한 2달 정도만 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은 정말 야수의 심장인데 저렇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고점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강연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요. 부산과 대전에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